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자꾸만 되새김질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해묵은 후회가 불쑥 찾아와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비웃고 싶어지기도 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 찢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깊이 원망하고 저주하며 에너지를 쏟기도 하죠. 하지만 17세기의 지혜로운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다만 이해하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인생의 하반기를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평생 안경알을 깎으며 검소하게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화려한 명예나 권력을 쫓기보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했죠. 그가 말하는 이해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듯 세상 만사가 흘러가는 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 역시 자기 마음의 결핍이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감정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왜 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혹은 편안한 시선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스피노자가 건네는 평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웃지 마라. 우리는 가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혹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며 고웃음을 치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한심하기도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비웃는 그 짧은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웃음은 겉으로는 내가 우월하다는 증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스피노자는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인을 비웃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그 비웃음의 굴레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모자람을 비웃을 때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삶은 점점 더 여유를 잃어갑니다. 시니어의 삶은 통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남의 단점을 찾아내고 비교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지혜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를 비웃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남을 낮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를 비웃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 안에 열등감이나 불안함이 타인의 실수를 빌미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비웃음을 거두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곳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비웃음이라는 차가운 냉소 대신 만물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을 인정하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스피노자가 건네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한탄하지 마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만약에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자식을 조금 더 엄하게 혹은 조금 더 따뜻하게 키웠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밤잠을 설치며 내 처지를 한탄하고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며 눈물 짓는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냉정하지만 따뜻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과거를 한탄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소나기를 보며 왜 비에 젖었느냐고 구름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탄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풍경은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 중 슬픔은 인간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탄을 멈추고 현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고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만하면 잘 버텼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한탄의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의 숨결로 돌려보세요.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열쇠는 바로 어쩔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은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한탄 대신 미소를 지어 보이면 어떨까요?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굽이진 길들이 모여 지금의 깊이 있는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스피노자의 세 번째 가르침은 가장 단호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믿었던 마음을 배신한 사람, 혹은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치밀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원망 섞인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맞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내 손바닥은 이미 까맣게 타버리고 말죠. 스피노자는 감정을 능동과 수동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는 가장 나약한 수동적 감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내 행복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겨버린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면 화가 나고 못 지내야만 속이 시원하다면 내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불행에 기생하는 슬픈 삶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 무거운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증오는 사랑에 의해 정복될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라고 했지만 꼭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방에서 퇴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평화를 찾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저주가 멈춘 자리에 비로소 나를 위한 고요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을 이제 미움이 아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것들로 채워보세요. 비웃음과 한탄, 그리고 저주를 멈춘 그 자리에 스피노자는 마지막 조각을 채워 넣습니다. 다만 이해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런 상황과 저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간의 배경이 합쳐졌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듯이 어떤 사람의 무례함이나 삶의 고통 또한 자연스러운 인과의 결과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해는 결코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구나라고 이해해버리면 그 비난은 나에게 닿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지적인 사랑이자 자유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니어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한마디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던 모든 속박에서 나를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타인을 분석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비가 오면 비를 맞듯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듯 세상의 모든 인연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끄덕임 속에 당신의 진정한 평화가 머물 것입니다. 이론은 참 좋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쉽지 않으시죠. 특히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다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한탄이 입가까지 차오르죠. 또 믿었던 친구가 내 안부보다는 본인 자랑만 늘어놓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비웃거나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스피노자의 지혜를 한 번만 꺼내보세요.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 역시 자기만의 삶의 무게를 버티느라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친구의 자랑질 또한 사실은 그 사람 내면의 깊은 불안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방식대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을 나의 부품처럼 여기는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스피노자는 만물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탓할 수 없듯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본성과 처지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었나 보다. 이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놀랍게도 나를 짓누르던 서운함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 현상처럼 바라볼 때 비로소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해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똑똑한 방어막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족의 실수를 보며 비웃거나 한탄하는 대신 그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아보니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고비를 넘기면 더 가파른 언덕이 나타나곤 하죠. 우리는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말고 파도가 치는 바다 전체를 보라고 말합니다. 마음 정리는 복잡한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슬플 때는 내 마음이 지금 비를 맞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비웃음, 한탄, 저주, 이 모든 감정은 사실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평온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피노자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비웃지 않겠다. 한탄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겠다. 이 문장을 되새길 때 신기하게도 마음의 소음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썼던 힘, 과거를 후회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가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당신의 몸을 돌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창밖의 풍경을 즐기는 데 쓰여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의 질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완벽한 표현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시니어 독자분들이 오늘 밤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인사를 담았습니다. 2단계 영상 대본 8부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축복하며 나레이션. 지금까지 우리는 스피노자와 함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웃음의 차가움을 거두고 한탄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저주의 도끼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해라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베갯머리에서 나 자신에게 애썼다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미워지려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도 나도 이 세상 모든 생명은 각자의 본성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미래의 어느 날에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원망을 멈추기로 마음먹은 당신의 가슴 속에 이미 피어난 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단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우주이며 스피노자가 그토록 예찬했던 자연의 아름다운 일부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은 이 영상에 맡겨두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밤이 고요하고 당신의 꿈이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해의 끝에서 만나는 자유가 내일 아침 당신을 환하게 반겨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